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홀딩스 주주님들. 자, 오늘 포스코 홀딩스랑 그 자회사들이 이제 영업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력으로 체크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었어요. 오히려 줄었지만서도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오히려 40%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기 대비 증감이라서 QOQ입니다. QOQ 기준이고 전 연동기 YOY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감소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직전 분기 대비 상승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와 반대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매출액 자체도 좀 많이 줄었고요.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사업이익도 적자 전환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양극재 단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그리고 리튬, 니켈 이쪽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만 오리지널로 하는 기업은 그렇게 좋지 않은 반면에 이제 다른 철강이라든지 다른 플랜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발표한 이후에 좀 저가를 찍다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도 나와줬어요. 분봉으로 보면은 실적 발표 전에는 밑으로 좀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뒤로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일단 투심도 약간은 좀 살려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투자 주체도 좀 보면 개인은 좀 많이 팔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물량을 받아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들의 이 신뢰도가 살짝 좀 떨어지는 게 사실 최근에 또 크게 반등 나왔을 때가 언제예요? 이때였죠. 7월 초중순 때. 이때도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하나 싶더니 또 매도를 쏟아내면서 또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주가 이제 투자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해서 또 갈 수 있느냐? 그거는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또 언제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건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기업의 본질적인 측면이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포스코 신임 회장이 취임한 이후로 주주 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편해 나가고 있어요. 주주 환원 정책 쪽에서는 기존에 1만 원 배당에서 추가적인 이제 배당금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환원을 하겠다고 했고요.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존의 철강 산업 그리고 2차 전지 산업 쪽에서 이제 캐파 확장을 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철강 쪽에서는 고급 소재들을 계속 납품을 할 예정이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지금 캐즘 국면에 이제 철강 비용이래. 저거 리튬 가격이 쌀 때 미리미리 좀 모아놔서 이후에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 약간 이러한 전략도 좀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방향성은 의심할 것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2차 전지 외에도 조선 쪽으로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조선 쪽으로도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같이 이것도 좀 보시길게요. HD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액이 직전 분기 대비 19%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말도 안 돼요. 영업이익이 135%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직전 분기 대비고 연대비로 보면은 엄청나죠. 매출액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분기 대비랑 차이가 없는데 영업이익이 428%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개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1개월 전에서도 맨날 말씀드렸어요. 조선주들이 이제 꼭 봐야 되고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할 거고 실적 개선이 엄청 폭발적일 것이다. 제가 허투루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근거가 없는데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 실적 때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더 미쳤죠. 매출액은 30%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818% 상승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이거는 QOQ고 YOY 대비로는 조금 줄죠. 185%.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큰 증가율입니다. 매출액도 26% 상승을 했고요. 지금 조선 빅사이클이에요. 제가 그거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자료고요. 조선업 맛보기입니다. 좀 더 매운맛의 심화 리포트는 제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조금 빠르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내용을 좀 같이 보실게요. 조선주 주가 추이 내용은 좀 건너뛰고요. 지금 업황은 이래요. 지금 최근에 2차전지를 비롯한 반도체 등등의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조선 관련주들은 주가를 굉장히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사들은 이미 실적이 지난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고요. 호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업황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클락슨 자료를 확인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1년도부터 지금 그림이 조금 작긴 한데 21년도 상반기 수주 물량을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때부터 사실 지난 물량 대비해서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21년도부터 이제 상반기 수주 물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신조성과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기는 똑같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주가 반영은 24년도 지금부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좀 레포트에 작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실적이 나오기 전인 어제 제가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미리 작성을 해놨죠. 그리고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조선주에 대한 공부가 탄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조선주 실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던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왜 그럼 24년도부터 조선주들 실적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좀 적어놨는데 과거와 다른 후판가입니다. 후판가가 뭐냐면 일단 배를 제조할 때 들어가는 그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철강판. 그런 것들의 가격이 21년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레포트에 21년도부터 들어왔고 신조 성과가 올랐지만은 21년도 때는 부진했던 이유가 21년도 때 이 후판가도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주도 늘어난과 동시에 재료값도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반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시면 24년도 때 후판 가격은 거의 평균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내려왔지만 신조 선가는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사 쪽으로 선박을 납품하게 될 경우에는 극한의 수익성이 나타날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24년이고요. 근데 우리가 조선주를 볼 때 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 인력난입니다. 인력. 지금 조선사 쪽에 인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수주를 납품하게 되더라도 배를 만들 인력이 없으면은 그것이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23년부터 부산, 울산, 경남 쪽 외국인 입국이 크게 늘었고요. 전라도권에서도 외국인 입국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단 국내 인력으로 해결을 할 수 없다면 외국인 노동자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박사가 포진한 지역 쪽에 외국인 입국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인력난이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어떤 종목을 투자하면 좋을지, 어떤 종목을 어디서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얼마나 보유하면 좋을지에 대한 코멘트들을 제가 적어 놨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께만 좀 제공을 해드려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조선사는 꼭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3분기 때는 한번 눌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선박 인도량, 선박 진수에 대한 일정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말은 3분기가 조선사들 눌릴 때 매수하기 매우 적합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에 조선사들 조정 오면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100% 강조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담아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조선사의 공부가 다 돼 있으시고 나는 내 개별적으로 이 어떤 업종을 얼마에 담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자기의 기준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모르겠다. 조선사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조선사를 컨택해야 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제 번호로 무조건 문자 주세요. 일단 100% 무료로 드릴 거고요. 왜냐면은 지금 구독자 수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구독자 수가 적다 한 게 한 84명인가? 그때쯤이었는데 벌써 30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 레포트에 대한 이런 딱지 같은 것들 다 떼서 발송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뒤에 숨어있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어디서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옆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 구독 버튼은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 구독을 해주시는 대가로 제가 이거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더라면 구독은 더더욱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